자, 이제 거래계약서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일단 거래계약서 작성부가 있는데, 자, 개공은 중개퇴사문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몇 년간 보존해야 되죠?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작성할 필요 없고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이 줘야겠죠? 같이 주고 또 우리가 보증 설정 있잖아요. 보증 관계 서류도 같이 제공합니다.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를 줘야 돼요. 첫째 거래계약서,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셋째 우리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 서류 세 가지를 줍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보통 자기 사무소 체크는 파일에 딱 넣어가지고 주는 거죠. 세 가지를 줘야 된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부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 있죠? 근데 권장할 수 있으니까 서식을 정하더라도 중개사가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권장할 수 있으니까 서식을 정했더라도 중개사가 사용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삐져서 안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국장이 권장할 수 있으니까 서식을 정했더라도 중개사가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삐져서 국장이 안 만들었다고요. 삐져서. 그래서 혹시 있다 하더라도 개공이 사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장이 삐져서 안 만들었습니다. 법정 서식 없어. 이게 치면 잘 나옵니다. 법정 서식 없다. 그럼 중개사무소 사용한 건 다 협회가 만든 겁니다.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국장이 만든 거 아닙니다. 예, 협회에서 만든 거고 그 문방구도 팝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있었잖아요. 이건 없습니다. 근데 법정 서식 없는데 꼭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A4에 볼펜으로 적어도 되고 A4에 연필로 적어도 됩니다. 우리 책에 적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아무튼 종이 어떤 식으로 종이만 적으면 돼요. 책에다 적어도 됩니다. 여기다 적어도 여기다가 적어도 돼요. 5만 원짜리 뒤에 적어도 됩니다. 종이니까. 아무튼 꼭 적어야 되는데 법정 서식 없으니까 종이에 적어도 된다. 연필로 적어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협회에서 있는 걸 적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적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마음대로 적되 이건 꼭 적어달라고 필요적 지시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적어야 법적 분쟁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필요적 기사항을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필요적 사항이 있는데 법정 서식 없습니다. 이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적으면 되지만 다음 사항을 적으라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옵니다. 그 차인표, 가짜, 개인표가 있어요. 나오나 가짜, 노우나 아시죠? 차인표, 가짜, 개인표가 있는데 그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잘 나가요. 인도권에서 차인표처럼 흉내예요. 차인표처럼 흉내내고 막 설교하고 다녀요. 설교하고 다니다가 가짜로 들켰어요. 그럼 뒤지게 맞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조했습니다. 다시 자 개인표가 있어요. 개인표. 개인표가 마치 차인표 내내면서 인도권에서 설교하고 다닙니다. 다시 가짜 개인표가 차인표 흉내내면서 인도권에서 차인표처럼 설교하고 다니다가 들켰어요. 뒤지기 맞고 이제 설교 앞으로 금지하기로 약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 금지하기로 약조했다. 다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설교 금지 약조했다. 여보세요. 거래 계약서라 개로 시작합니다. 거래 계약서라 뭐로 시작해요? 개인표 인도권 설교 금지 약조. 뭐 따져보면 당연하죠. 만약 아파트를 매매한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뭐 적겠어요? 매도인 매수인 적하겠죠. 아파트 집원 동호수, 계약 날짜, 매매대금 10억, 계약금 얼마, 잔금 지급일자, 언제 이사 들어간가, 소유권인가 임대차인가, 조건계약 특약사항, 다음 약정 내용 다 특약사항이에요. 특약사항. 당연하죠? 근데 이거 모르면 이거 못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제일 잘 내요. 이거 설교를 시험에 제일 잘 냅니다. 나머지는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왠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시험에 이걸 제일 잘 냅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안 주면 의뢰인들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매했는데 매매 계약서를 안 줘요. 그럼 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매했는데 매매 계약서를 안 줘요.
그냥 와요, 주라 그래요. 왜 안 주세요? 다음 날이라도 왜 안 줬지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 설명서 안 주면 몰라서 안 받습니다. 확인 설명서 안 주면 이거 안 준지 몰라요, 아무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럼 안 받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사가. 이걸 왜 안 줄까요? 중개사가 이거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확인 설명서. 왜 안 줄까요? 그 54페이지 봐보세요. 54페이지. 동그라미 13번이 뭡니까? 중개보호수. 초과수수라고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을. 초과수수 했으니까 이걸 안 준다고요. 그 13번에 중개보수가 찍혀버리니까 초과수수한 거 티나죠? 그러니까 안 준다고 일부러. 일부러 안 줘요. 그러니까 초과수수하지 말라고요. 초과수수하지 말고 거기다 적어서 이거 꼭 주라고 이거. 초과수수하지 말고 그 확인 설명 거기다 적어가지고 확인 설명도 꼭 주라고 이거. 안 주면 이거 모르니까 꼭 주란 말입니다. 그 날짜를 어디에 적어라? 매매계약서에. 이건 우리가 가서 꼭 달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꼭 받아오니까 꼭 받아온 서류에 이 날짜 적으란 거죠. 이 날짜 주고 꼭 적어라. 그래서 초과수수하지 말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 열심히 제일 잘 냅니다. 여러분들 초과수수할 때 이거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모릅니다. 주면 금액 딱 지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래 아무튼 단순한 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56페이지 오세요. 56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거기서 서명 및 날인 똑같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명서, 개공 소공만 서명 및 날인. 의뢰인들은 다 또는이에요. 또는. 의뢰인들은 다 또는. 누구누구만 개공 소공만. 이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법인인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성실 작성이 있는데, 자, 개공과 소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 안 되겠죠? 가격을 올려 적어 업계약서, 가격을 내려주는 다운계약서만 됩니다. 그리고 세금 적게 내려고 2개 이상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있는데, 갑이 전세계약 임대차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갑친구 개공우리 계약도 안 했는데 가짜로 임대차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써줬어요. 가짜로. 이 사람은 마치 형식적으로는 임차인처럼 보입니다. 임차인처럼. 이 사람이 대법자한테 이거 갖다 맡기고 전세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해줬죠. 그럼 그 돈 갚아요? 안 갚아요? 그죠? 뭐 갚으면 공발겠죠? 안 갚았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우리 책임자겠죠. 우리는 성간 주임 위반으로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는 그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오른쪽에 그 박스가 있죠. 그 박스는 우리가 다 한 거니까 참고로 잘 보세요. 특히 중요한 거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 없습니다. 다 표준서식 있죠. 거래계약서만 없다. 그리고 일반유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지만 사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서명 및 날인. 다섯 글자만 서명 및 날인. 그리고 여기는 전학과 3, 3, 5 이렇게 외웠습니다. 단 거니까 참고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표준서식 없어요. 1번이 정답. 옳은 거네요. 1번 틀렸다. 표준서식 없다. 뒤에 다 틀렸습니다. 2번 여기 설교죠. 설교, 거래계약서, 기재서 이게 맞았네요. 설교. 그러니까 개인표 인도권 설교. 이걸 시험에 제일 잘 내요. 초과수 하지 말라고. 다음 4번 중개행위한 소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그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맞았고 날인이 하며 개공은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됩니다. 의무가 없다가 틀렸습니다. 4번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해요? 전학허 335 5년이죠.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교를 꼭 외우세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보장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상거래 많이 봤어요? 집에 가면 맨날 이거 하고 있죠?
집에 가면 나 쿠팡 뭐 이런 거 뒤지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지금도 혹시 뒤지고 있는 사람 몰라요? 지금도 혹시 보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그런 거죠. 판매자가 있고 우리 소비자가 있으면 이 물품 판매회사가 뭐 쿠팡이나 지마켓 등등 뭐 21번가 이런 데 물건을 딱 전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이거 뒤져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물건을 사고 돈 줍니다. 카드 결제 있잖아요. 카드 결제. 그죠? 그러면 이제 물건 여러 개 여기서 보내줘. 여러 개 보내주고 여기서 수수료 떼고 돈의 수수료 몇 프로 떼고 나머지 돈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인터넷 상거래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우 합니다. 에스크로우. 자, 그럼 부동산 거래 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둘이 매매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먼저 계약금, 중도금 주죠. 매도인은 뭐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수인이 먼저 주고, 매도인은 언제 등기 넘기죠? 보통 잔금할 때 등기 넘기잖아요. 그럼 잔금 줄 때까지 매도인은 이거 먼저 받았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 게 없습니다. 매수인이 약간 불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이 정상적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계약이 이게 해지되거나 무효 취소가 돼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야 되죠. 그죠? 돌려주면 다행인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할까? 안 돌려주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일부러 안 줘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돈 뜯길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매도인에게 주니까 이 돈을 뜯기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여기처럼 제3기관에 이렇게 맡기나 이렇게 제3기관에 그래서 이 돈을 매도인에게 안 주고 제3기관에 맡겨두는 겁니다. 맡겨둬요. 그리고 계약이 해지 안 되면 그 돈 다 매도인에게 줄 것이고 해지되면 그 돈 누구한테 줘요? 매수인에게 주면 되고 하면 되죠. 손해 볼 리가 없죠. 이런 게 계약이 해지됐을 때 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는 그 제도입니다. 여기다 마찬가지죠. 여기다 돈 주니까 유령회사가 돈 먹고 튀지 않겠죠. 회사에게 돈 줬는데 유령회사라 돈만 받고 물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돈 주니까 우리가 돈을 안 뜯기는 겁니다. 여기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돈 주면 돈 안 뜯겨요. 여기다 돈 주면 잘못하면 계약 깨졌을 때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걸 학교론 시간에 에스크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이해치 기간과 명의자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아셨죠? 이제 시험은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두 개만. 단순합니다. 길고. 자, 그럼 예치 명의자가 있는데 먼저 공고사항이죠.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거래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라 돈 주고 등기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로열고 예약계약금 등이랍니다. 이거 개공 등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고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번 개공이 예치 권고하더라도 당사자는 당연히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는 겁니다. 자, 예치 명의자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박스가 있죠. 그럼 자 이렇게 오세요. 개업공인사 개공은 신체를 보존해야 돼요. 다시 개공은 신체를 보존합니다. 개공은 뭐한다? 신체를 보존한다. 이게 예치 명의자입니다. 시험에 법원이라고 낸 적 있어요. 법원은 예치 명의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게죠. 개공은 신체 보존한다. 이게 전문회사가 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우입니다. 전문회사가 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우. 개공은 신체 보존합니다. 그럼 예치 기관이 있는데 예치 기관은 자 공제사업자가 우리 협회죠. 은행 같은 금융기관, 그다음에 신탁업자 등입니다. 어디에 돈을 맡겨요? 공금신탁. 돈을 맡기니까 공금신탁, 공금신탁. 다시 누구 명의로? 개공은 신체 보존 명의로. 돈을 어디에 맡긴다? 공금신탁에 맡긴다. 이렇게 오세요.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괜히 공금 가지고 있다가 칼 맞아요, 강도한테. 개공이 괜히 공금 가지고 있다가 강도한테 칼 맞을지 모르니까 맡기라고요. 그래서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하세요. 다시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하세요. 그 예치 기한은 아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돈 주고 잔금할 때까지입니다. 이거 외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럼 이제 56페이지 제일 밑에 3번이 있는데 계약금 사전 수령과
오른쪽 페이지 4번은 더 안중이에요. 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밑에 3번이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 사전 수령이 있는데, 자, 아까 부동산을 얘기했죠. 둘이 매매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매도인에게 안 주고 누구한테 맡기면서요? 개공은 신체 보존 명의로 공금신탁에 지금 돈을 예치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 안 되면 나중에 돈 이쪽으로 보내주고, 해지가 되면 돈을 매수인한테 보내주는 거죠. 자, 근데 매도인은 팔면 또 사야 되죠. 매도는 팔면 또 사야 되죠. 그럼 보통 무슨 돈으로 사죠? 이거 받은 돈으로 사거든요, 보통. 그러죠? 매도인이 팔면 사야 되죠. 그럼 어떤 돈으로 사요? 얘한테 받은 돈으로 또 이렇게 사거든요. 아,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안 그러시구나. 저는 이거 있어야 뭐 사는데 저는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매도인에게 안 오니까 얘가 못 사거든요. 그럴까봐 이 돈을 먼저 사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이라는 게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내 신용에 따라서 얘한테 보증서를 받아 보증서. 얘가 내 신용에 따라서 여기서 보증서 받아서 여기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보증서냐면 계약이 해지될 때 매수인에게 줄 돈을 맡아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내가 줄게. 내가 매수인에게 줄 테니까 그 돈 먼저 이렇게 주랍니다. 다시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되면 내가 그 돈 매수인에게 줄 테니까 미리 돈 매도인에게 주라고요. 그걸 보장하는 보증서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계약이 해지될까봐 이 돈을 여기서 맡아 있죠. 근데 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내 신용에 따라 보증서를 받아요. 그 보증서를 여기다 주는 겁니다. 어떤 보증서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내가 그 계약금 중도금 매수인 줄 테니까 그 보증서 받고 이렇게 돈 미리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약이 해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돈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해지가 되면 누가 돈 줘야 돼요? 이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가 계약금 중도금 매수인에게 보내요. 그리고 보증보험회사가 매도인 잡아서 그 돈 받는 거죠. 그런 일하는 게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전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책에 이제 제일 밑에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봐보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다음에 가로 쳐보세요. 가로.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가로 쳐요. 원래 매도인, 임대인은 계약금을 보통 먼저 수령할 수 있죠. 그 다음 당해부터 가로 쳐요. 당해부터.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한 내용에 금융기한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까지 가로. 이걸 누구한테 기여부해요?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여기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 예치 명의자가 여기서 돈 찾아서 매도인에게 주는 거죠.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만 예치 명의자가 여기서 돈 찾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예치 명의자입니다. 교부하고 계약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그럼 예치 명의자가 개옥공인 중개사가 있죠. 그죠? 그럼 법에서 이제 의심합니다. 개공을 의심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이제 개공한테 예치 명의했을 때, 자, 예치 명의자가 개공 있죠, 개공? 법에서 이 사람을 돕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십니다.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개공은 당연히 자기의 소유 예치금과 통장을 분리하겠죠. 분리 관리한다.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시상이 인출하면 안 됩니다. 2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가 보장에 의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래요. 보증보험하거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래요. 그리고 그 사본 같은 걸 당사자한테 주랍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개공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개공 이런 거 하겠어요? 공고? 안 하지. 법에서 나를 의심하는데. 그렇죠? 실생활에 거의 없겠죠? 법에서 개공을 의심하잖아요. 혹시 돈 써버릴까봐 보증보험 가입하래요. 아무튼 왼쪽 페이지 그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59페이지 금지행위합니다. 이제 금지행위 아침에 잠깐 봤지만 자세히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우리 법적 의무가 자기 의무 해야 할 의무와 부작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쟁이는 둘 중에 어딜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이쪽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의무. 그래서 323조 1항은 여긴 주가 개공 등이라 우리 일반인들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공, 소공, 보조업만 포함됩니다. 개공 등은 다음 각호행에서 아니 됩니다. 1호 중개대상물 매매업 안 됩니다. 2호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위하는 자, 한마디로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 알면서 그와 협조하지 말한 겁니다. 3호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말은 겁니다. 금품이니까 물건까지 다 들어가요. 4호는 당해 중개사물 거래사항 중개사안에서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마라 속이지 말은 겁니다. 이게 매할주판입니다. 다음 5호에서 관계법령 특히 공법 시간에 많이 나오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매도, 알선 등의 금융 부동산에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예를 들어 거래해서는 안 되는 증서, 청약 통장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매매 교환 중개하거나 매매업 안 됩니다. 청약 통장만 계속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6호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 쌍방대리 안 됩니다. 7호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이게 한마디로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책이 있어요. 이걸 매매를 중개하는 등 결국 부동산 이게 투기가 주장되거든요. 투기 주장 안 됩니다. 바로 부당한 이익을 먹거나 제3자에게 부당을 엮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안 됩니다. 즉 계약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동네 아파트가 8억에 거래돼요. 8억에. 근데 거짓말로 계약도 안 했는데 10억으로 실거래가 신고해버려요. 10억으로. 이게 지금 거짓으로 꾸몄죠. 아파트가 갑자기 시가 2억 뛰잖아요. 중개사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실제로 최근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했거든요. 그 지금 50%를 나중에 다 해지했어요. 2년 전에. 서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했거든요. 그걸 나중에 50%를 다 해지했다고요. 서울에서. 그게 다 50%가 다 거짓했다 이거죠. 아파트 값 다 올려보려고. 실제로 50%다 나중에 해지했어요. 그게 다 거짓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이거 가만히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제 그 TV에 나온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서 중개를 제한해요. 즉 중개사들이 6명이 딱 모임을 만들어요. 6명이. 우리한테 나온 물건 아니면 우리 6명한테 물건 아니면 중개 우리는 안 한다 그래요. 또 우리 단체 구성은 위의자와 공동중개도 제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6명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왕따 당하죠. 그거 하지 말은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같은데 그 상가 밀집 지역이 있죠. 이런 단체를 구성하면 실제로 많이 해요. 만약에 예전에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강의할 때 그 경기도 고양시 장안동이라 있거든요. 거기 상가가 엄청나요. 거기 상가 중개사들이 한 20명인가 딱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들 20명 있잖아요. 누가 그 안에 새로운 중개사무소 열잖아요. 절대 공동중개 안 해버립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럼 3달 안에 보통 망해 나가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 동네에서 장안동에서 중개하려면 그 20개 중에 사무소를 하나 꼭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막 2억씩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럽니다. 경기도는. 실제로 그래요. 그 20명 아니면 절대 중개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개업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몇 달 안에. 그럼 거기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0개 사무실을 하나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2억 3억 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보통 권리금 얼마 하죠? 1,500, 2,000이면 끝나요 이게. 근데 거기는 2억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게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 소공보존도 잘 안 뽑아요. 소공보존 1년 이내 그만두죠? 그러면 그 사람들 절대 그 사람 안 써요. 자기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요일날 절대 문 열지 말자. 공휴일날 절대 문 열지 말자. 그렇게 합니다 마가.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거 하면 이제 싹 처벌하는 거죠. 그 구단, 입구단이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구단.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주어가 2항으로 바뀝니다. 제일 밑에 2항 누구든지가 있죠? 59페이지. 1항은 계공 등이었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 일반인들 모두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구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공 업무를 방해하지 말란 거죠, 일반인들. 1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뭐죠? 뭐 SNS,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걸 말하죠. 그걸 통해서 이용해서 특정 계공 등의 중개를 제한한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막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어느 중개사무소 가지 말자 막 그래요. 거기가 맨날 가격만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무소 가지 말자고 막 합니다. 그게 이체제입니다. 이호는 반대죠. 이호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중개사물에 대해서 시선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하는 특정 계공 등에게만 중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잘못 없는 다른 계공 등을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일부러 광고하죠. 그 자에게 물건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가격에 광고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동네는 8억에 34평 8억에 거래가 돼요. 그럼 8억에 광고된 건 정당하죠. 이걸 안 되겠죠? 이걸 10억에 광고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거죠.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차별당하죠. 이걸 하지 말은 거죠. 그 다음 자 3호. 3호는 이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말아요. 아파트 카페에서 우리 10억 이하로 물건 대지 맙시다 하고 주민들이 담아보는 겁니다. 우리 10억 이하로 절대 물건 대지 맙시다 하고 담아보는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붙여놔요. 최근 324평이 11억이 거래됐어요 라고 붙여놔요. 그게 무슨 말이죠? 11억 이하로 절대 물건 대지 마라 말이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사실 아닌데 8억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타반대로 아파트 분여에 사는 것 대부분 분여에서. 다음 4호 정당한 사유 시 계공 등이 중개 때문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지 말아요. 즉 아파트 그 금매 물건이 7억 5천에 나왔어요. 7억 5천. 이거 진짜 물건이죠. 그럼 7억 5천에 광고하니까 그거 광고 내리래요. 아파트 가격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정당한 표시 광고죠. 아니 7억 5천에 물건 나왔으니까 7억 5천에 광고 냈거든요. 근데 쫓아와서 그 물건 내리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호는 이거죠. 계공 등에게 중개 대담을 시켜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하게 강요합니다. 높게 안 내면 당신 장사 못해. 이렇게 중개 의뢰하지 않게 유도할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또 심지어는 돈까지 줘요. 돈까지. 중개사무소 4개가 있어요. 8억에 거래했는데 다 10억에 광고하면 50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돈 모아서 할 수 있죠. 500만 원 주고 2억 뛰는데 아파트가? 예, 그런 거 하지 말한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튜닝할 때 앞부분을 튜닝해요? 뒷부분을 해요? 앞부분은 운전 못하죠? 보통 뒷부분 뒷바퀴를 크게 만들고 막 마루와 뚫고 뒤에 막 날개 달죠. 날개. 뒤에 트렁크에 막 날개 달잖아요. 보통 튜닝을 뒤에 합니다. 그러죠? 그럼 저는 튜닝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 차는 뒷부분 하광을 높게 하지 마. 날개를 달지 마. 그 꾸미도 뭐 달지도 말아요. 꾸미지도 말고 달지도 맙니다. 저는 자동차 튜닝을 싫어하니까 제 차 하부를 높게 뭐 달지 말라고요. 날개 같은 거. 그리고 뭐 꾸미거나 뭐 다른 거 달지도 마세요. 전 자동차 튜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차강 높게 하지 말라고요. 또 꾸단도 하지 말랍니다. 다시 제 차 하부는 높게 뭐 달지 말고 뭐 꾸미지도 말고 달지 마. 그런가 하면 정신 교란스러워. 뭐 정신 사나워. 제 차는 튜닝하지 말한 겁니다. 이걸 이제 노래를 외웠어요.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제가 노래 부르니까 저게 무슨 노래일까 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중간에 오신 분들. 그래서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알죠? 그 노래 똑같이 한 거 이게. 제 차강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그 노래 똑같이 한 겁니다. 아니 중간에 외치면은 저 인간이 무슨 노래 부르는가 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 노래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암기법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1번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제한하는 거예요. 2번은 반대 차별하는 거예요. 3번 이하로 하는 거죠. 이건 광고, 이건 높게 하는 거죠. 중요한 단어를 딱 제가 동그랗게 쳐놨어요. 이게 5개를. 그리고 이제 암기법을 만들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암기법으로 뚫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아까 째째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이렇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제차강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거리에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딱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우고 다니세요. 계속 시험 보다가 이 노래 불러도 됩니다. 감독관이 조용하세요 그러지 컨닝하지 마세요. 안 그럽니다.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주어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시험은 법조문이 드러냅니다. 오늘 암기법 해봤고 다음 주에 다시 암기법하고 세부적 내용 보겠습니다. 세부적 내용 들어가면 1시 반 넘을까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